네, 어텐션 뉴스 구병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가져오셨습니까? 그 사교육비가 그 합계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있었는데요. 네. 그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1% 오르면 합계 출산율이 최대 0.3% 가까이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네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가 오늘 인구 포럼을 열었는데 김태훈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네네. 2009년부터 재작년까지 사교육비와 출산율 데이터를 활용해서 둘의 관계를 분석을 한 건데요.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1%르면 합계 출산율이 0.192에서 0.262% 감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그 사교육비 증가는 둘째와 셋째 이상 자녀 출산에 훨씬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렇게 미쳤다고 이렇게 둘째, 이 교수가 셋째요? 네.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재수생 비율이 높죠 우리나라가. 그리고 재수 기간의 사교육비 지출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 사교육비 지출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보고 진단을 했습니다. 더구나 그 재수 입학으로 그 많은 젊은이의 사회 진출이 늦어짐에 따라서 천문학적인 생산 감소 그리고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재수생이 또 다른 재수생을 양산하고 노동시장 진입과 혼인이 늦춰져서 미래 출산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우려를 했는데요. 네. 이런 우려를 대신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그 보완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동안 공교육을 강화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김 교수는 사교육의 본질이 남들보다 한 점이라도 더 받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주장이 좀 회의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제안으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 대해서는 심야 교습 규제를 강화하고 네. 휴일 휴무제도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사실 진단과 처방은 늘 있어 왔는데 실행이 안 되는 게 교육의 문제죠. 그렇군요. 저희 CBS도 저출생 극복 캠페인을 계속 지속해 왔는데 합계 출산율이 좀 올해에는 반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전해 주시죠. 네, 그 일본 지자체들이 적게는 1,800원에서 많게는 9,400원을 내는 이게 숙박비가 아니라 숙박세인데 숙박세. 숙박세를 10만 원 가까이 올릴 계획이어서 네. 우리 국민들이 많이 찾는 일본 여행에 부담도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숙박세를 도입하는 지방자치제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현재 그 14개 그 도현시가 올해 숙박세를 도입을 했고요. 네. 지난해도 뭐 저희들이 많이 가는 뭐 홋카이도 니세코정 이런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에 숙박세가 도입이 됐어요. 네. 재작년 기준으로 숙박세를 매기는 지자체가 9곳이었는데 43개 지자체가 올해 도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지자체가 부과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 료칸이나 이런 데서 부과하는 숙박비가 아니라 지자체가 부과하는 숙박세입니다.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토시의 경우를 보면요, 지금 1,000원 정도가 가장 그러니까 1,000엔 그러니까 9,400원이 가장 높은 숙박세인데 네. 내년 시행을 목표로 숙박요금이 1박에 10만 엔 그러니까 한 94만 원 정도 좀 비싼 네, 고급 숙박시설.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9만 4천 원 그러니까 어, 1만 엔에 세금을 숙박세를 따로 매긴다. 따로 매긴다는 거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뭐 내년에 도입을 한다는데 뭐 도입이 될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이죠. 네. 나름의 이유는 있어요. 오버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뭐 숙박세 징수로 여러 가지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뜻이 있는데 사실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 관광객이 4,700만 명으로 약 3,700만 명. 그래서 네. 사상 최대로 기록했는데 우리나라가 882만 명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많이 방문했네요, 그렇습니다. 한국인들이. 무려 일본에서 쓴 돈이 9조 원이 아이고야. 가까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네네. 잘 거면 돈 내라고 해도 한국에서 이렇게 한국보다는 일본 여행이 싸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일본을 찾는 우리나라 관광객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같네요. 네, 그렇군요. 네, 다음 소식도 전해 주시죠.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학교 체육과 여성 스포츠에서 트랜스젠더 성전환 여성의 참가를 전면 금지하는 네. 행정명령을 서명할 거라고 하는데요.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참여에 그 칼을 빼든 겁니다. 이게 사실 트럼프의 대선 캠페인 공약이었어요. 그렇군요. 여성 스포츠에서 남성 배제라는 이름의 행정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내용이 아직 알려지진 않았지만 트랜스젠더 소녀나 트랜스젠더 여성의 참여를 금지하는 것으로 교육부가 해석하도록 각 학교에 명령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네네. 이게 그 타이틀 라인이라고 하는 1972년 6월에 제정된 그 규정이 있는데 학교 운동 경기 그 스포츠 활동에서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명시한 법인데요. 네. 이를 사실상 거부하는 거죠. 모든 교육기관이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행정명령이 지난달 남성과 여성의 성은 두 가지밖에 없다. 이러한 성은 바꿀 수 없다는 거 행정명령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네. 미국 하원도 이런 공화당 주도로 스포츠 여성과 소년 보호비라는 법을 지난달 통과시켰는데 논란은 계속되겠지만 트럼프 재임 기간 중에 미국에서 성전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군에서 스포츠는 빠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구병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CBS 박지환의 뉴스톡이었습니다. 노컷으로 보는 뉴스의 새로운 기준. 지금 알림과 구독 설정하시고 함께하세요.